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구독자 10,000명 돌파 기념 Q&A입니다. 제가 1년 전에 Q&A를 한번 했었는데 좀 색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이 아이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댓글을 여기다 다 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 뽑아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질문들이 있습니다. 안 보고 1번 질문 먼저 뽑아 볼게요. 언니 자취할 생각 없으신가요? 계속 가족들과 거주하시길래 궁금했어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자취할 생각은 있죠.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데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또 즐겁고 해서 멀리 취직을 하거나 그렇게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 집에서 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우님, 구독자 10,000명 진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벤 씨의 열애중, 그다음에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그런 잔잔한 발라드 같은 거 듣는 거 좋아하고요. 유튜브에서 노래 검색해서 들을 때는 재즈 뮤직 이렇게 틀어서 나오는 거 중에 그냥 아무거나 틀고, 보통 그런 음악은 공부하거나 집중할 때 듣습니다. 또 뽑아볼게요. 하루하루의 생활 패턴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자는지 등 고정적으로 정해놓은 시간 계획 같은 거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생활 패턴이 너무너무 엉망이라 고민이네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1시쯤에 잠 자고요. 1시에서 1시 반. 그리고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일어납니다. 잠을 좀 많이 자죠? 그리고 운동을 해요. 일어나서. 필라테스에 가는 날은 필라테스를 가고, 필라테스에 안 가는 날은 홈트를 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밥을 챙겨 먹고요. 밥 챙겨 먹고 그 다음에는 아나운싱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거나 영상 편집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보통 과외를 가요. 늦은 오후.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좀 쉬다가 신문 스크랩, 신문을 읽고 그 시사상식 스터디를 위한 공부를 또 합니다. 그리고 밤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다가 잡니다. 저는 좀 이 패턴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짠! 재밌어요. 그냥 Q&A 하는 것보다 저도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재밌으실지 모르겠지만. 영상 편집은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지, 딱히 나만의 편집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핸드폰으로 편집했어요. VLLO, 빌로우라고 그 핸드폰 어플 사용해서 편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만의 편집 노하우는 딱히 없고요.
저는 근데 편집보다는 촬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편집을 엄청 편집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촬영을 이상하게 해놓으면 편집으로 살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촬영할 때 좀 나중에 편집했을 때 나올 그림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몇 개를 뽑아야 될까요, 여러분? 대학 생활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복수 전공 대 교환학생 중 어떤 걸 택하실지.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교환학생이요. 네, 저는 교환학생. 왜냐면 복수 전공은 요즘에는 뭐 타전공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요. 그냥 그 수료증, 네, 졸업할 때 그 전공 2개를 이수했다라는 그것만 없을 뿐이지 수업은 다 들을 수 있고, 또 교양으로도 많이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복수 전공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근데 진로에 따라서도 또 다른 거라, 뭐 경영, 경제 쪽에 복수 전공을 해야만이 내 진로에 큰 도움이 된다 하면 당연히 복수 전공을 해야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서 그리고 교환학생은 정말 너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교환학생 가서 만난 친구들도 너무 소중하고 언제 또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쵸? 그리고 저는 거기서 유튜브도 시작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되게 진지하게 해서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네, 저는 교환학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안 잘라가지고 질문 2개가 됐는데 인생 드라마와 영화도 물어봐 주셨네요. 이 질문 들을 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드라마랑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주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서 저는 마음에 드는 대사 같은 거 있으면 노트에 막 적어두거든요. 아, 그럼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노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준 것은 되돌릴 수 없다. 그대는 나아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나니. 화려한 날들만 역사가 되는 게 아니다. 싸워서 알려줘야지. 우리가 여기 있었고 두려웠으나 끝까지 싸웠다고. 이 기준으로 미스터 션샤인이 인생 드라마. 근데 또 되게 많아요. 동백꽃 필 무렵도 엄청 좋아했고 고백부부라는 드라마도 진짜 펑펑 울면서 봤고 또 뭐 있죠?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한 7번 정도 봤어요. 그리고 인턴도 좋아하고 어바웃 타임도 좋아하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지훈님만의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알차게 보내는 방법. 저는 근데 사람이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쉴 때도 뭔가를 하고 너무 오랫동안 쉬어도 마음이 불편해서 뭔가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알차게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나태해졌을 땐 뭔가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시사상식 스터디 시작한 것도 신문을 열심히 읽다가 좀 나태해져서 좀 강제성을 부여한 거고요. 그리고 운동, 필라테스도 다니게 된 게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니까 필라테스에 가서 운동에 좀 재미를 붙여보자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하니까
알차게 보내지더라고요. 또 뽑아볼게요. 이거 좀 긴데? 이 질문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지훈님이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면서 쌓으려는 혹은 쌓아야 하는 스펙이 궁금합니다. 시사상식 공부 방법도 궁금한데요. 시사상식 스터디 카페 이것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참고하고 싶어요. 느낌표. 저는 영어 토익도 봐놨고 한국어 능력시험도 봐놨는데 영어는 점수를 조금 올리고 싶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리고 한국사 검정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그 자격증을 꼭 따고 싶어요. 그냥 왠지 제가 역사를 아예 모르는 편도 아니지만 역사를 그렇다고 엄청 빠삭하게 다 아는 편도 아니어서 근데 그게 제 스스로가 뭔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역사를 다 빠삭하게 알고 싶다는 욕구.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할 예정이고요. 네, 스펙은 이 정도? 그리고 시사상식은 제가 그 아랑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부방 모집 해가지고 스터디 원들을 모집하는 글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스터디에 가입을 했고요. 네, 각자 신문 읽고 키워드 정리하고 논제 가지고 토론하고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또 뽑아볼게요. 그럼 몇 개 했죠? 한 6개? 5개, 6개 정도 한 것 같네요. 학원은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는지, 대학교 이외의 스펙,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학원은 제가 22살, 작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요. 대학교 이외의 스펙 경험, 그 막 동아리 뭐 했는지, 대외활동 뭐 했는지, 공모전 같은 거 나간 거 있는지, 자격증은 뭐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 대학교 1학년 때 지구촌 빈곤 문제에 관한 그 이슈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의 미디어부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스크립트 작성하고 팟캐스트 녹음하고 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고 뭐 홍보 영상도 촬영해보고 그리고 패션 관련해서도 하나 했었는데 그거는 정말 재밌어 보여서 시작을 했고요. 패션 에디터 느낌이었어요. 서포터즈이긴 했지만 그래서 블로그에 글도 쓰고 그리고 룩북도 직접 제작을 했고 거기서 만난 팀원들이 너무 좋았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나 또 뭐 했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뭐 응원단 리포터로도 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환학생 갔다 왔고 동아리는 그 춤 동아리랑 그다음에 영상 동아리를 하나 했었어요. 유튜브 영상 동아리를 하나 했었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익, 한국어 있고요. HSK는 만료됐어요. 다시 따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다. 저 이거 재밌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독자 1만 정말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영상 늘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 대학생으로서 항상 지훈님 보며 동기부여도 하는데 많이 지치고 무기력할 때 극복하는 지훈님만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흥이 막 넘치고 항상 웃고 있고 그래서 지치고 무기력할 때가 많이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엄마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막 공부하기 싫다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어차피 뭘 하려고 해봤자 제대로 안 될 게 뻔하고 빨리 쉬고 컨디션을 빨리 회복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약간 동기부여가 되는 책 같은 거를 읽으면 뭔가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뭔가 그런 게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쓴 책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사서 이렇게 읽어보면 좀 동기부여가 되고, 아,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분들처럼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기 때 외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너는 아나운서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 앨범 밑에, 제 사진 밑에 장래희망을 적는 칸이 있었는데 뭘 적지? 하다가 그때 외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 아나운서 재밌을 것 같아 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학교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뭐 살다가, 그때는 뭐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진짜 뜬금없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기도 했었고요. 막 그래요. 제가 손재주가 진짜 없는데 정말 뜬금없이 그냥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랬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진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겠더라고요. 입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때 미디어 관련, 언론 관련 동아리도 하고 뭐 활동도 많이 하고 해서 언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송국, 언론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제 그 신방과 미디어 학과에 진학을 하려 하였지만 성적이 모자라서 좀 하향으로 지원을 해서 중문과에 왔고요. 그리고 이제 복수 전공을 언어영어로 했죠. 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마음 잡고 하면 30분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1분 내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 교내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을 봅니다. 거기서 최종에서 떨어져요. 떨어진 이유는 저도 모르고요. 근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심지어 교정기도 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넘기지만 그때는 되게 슬펐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나는 아나운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까지 해서 포기를 해버려요. 아나운서를 말고 다른 길을 좀 찾자.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패션 에디터 그런 것도 해본 거고 여러 가지 많이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재미는 있었지만 막 뭔가 열정이 막 차오르고 부글부글 막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교환학생을 갑니다. 교환학생을 가서 아까처럼 감성에 젖어서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고 유튜브도 시작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국에 가서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놓은 게 있기는 한데 일단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뭔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동생 이렇게 앉혀놓고 막 역사 가르쳐주면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랬기도 했고 뭐 춤동아리 활동하면서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본 결과 하고 싶습니다. 중어중문학과에 들어간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뽑혔습니다.
사실 전 중어중문학과가 원래 1차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학과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상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국어 내신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의문이에요. 왜 그렇게 잘 나왔는지. 항상 잘 나왔어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래서 그게 큰 메리트가 됐었고 고3 때 9월 모의고사를 좀 못 봤어요. 얼마나 사람이 쫄립니까? 9월 모의고사를 못 보면. 약간 하향을 한 거죠. 좀 불안해서. 그래서 중문과에 갔어요. 고등학교 때 학업에 방해될 수 있는 요소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등등 이용이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썼어요. 그대로. 왜냐면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자제력이 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할 것을 버리고 논다거나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항상 뭔가를 해놓고 놀거나 해야 돼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좀 하다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공부를 했고 그런 성격을 제가 잘 알고 또 부모님이 잘 아셔서 그냥 스마트폰을 썼습니다. 저는. 네.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정말 자제력이 부족하고 한번 재밌는 것에 빠지면 잘 헤어나오지 못한다 싶으면 스마트폰을 없애버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한 35분 정도 찍었거든요. 좀만 더 해볼게요. 인생의 고민. 인생의 고민이요. 학창시절 때 있었던 고민이라면 뭐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지금의 고민이라면 뭐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사실 농담이고 지금의 고민은 요즘 제가 자아 성찰 같은 걸 좀 하거든요. 나는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떤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여줄까?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며 사람들이 보는 내 이미지는 어떻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는 어떻고 그 둘의 괴리는 없는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나한테 더 잘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다 보니 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명확하게 답을 찾진 못했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 생각하다 보면 명확해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계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모든 댓글을 다 긁어 모았기 때문에 좀 겹쳐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는 뽑힐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 2-3개만 더 하고 끝낼게요. 가끔 영상에 맥주 마시는 장면 나오는데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요? 소주로 말씀드리면 한 병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1병 반 이상 마시면은 취기가 돌고 약간 하이 텐션이 되는 정도? 언니, 고등학교에서 처음 모의고사 봤던 점수 다 기억하시나요? 궁금해요, 유유.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어쩔 거야.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저는 심지어 고3 3월에 봤던 모의고사 점수도 기억이 안 나요. 국어가 점수 제일 높았고 영어가 점수 제일 낮았던 거? 그 정도만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고3 3월도 진짜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6월, 9월은 좀 중요해도 3월은 딱히.
솔직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MBTI 말고 혈액형은 무슨 형인지도 급 궁금해지네요. 저는 A형입니다. A형. A. 유학 경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으셔서 발음 좋으신 비법 정말 궁금해요. 어릴 적부터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꼭 답해주세요. 제 영어 발음이 좋은가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9살 때 윤선생 영어교실 아시죠? 그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누군가의 말의 특성을 좀 잘 듣는다고 해야 되나? 네, 듣는 귀가 살짝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언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원어민들이 어떻게 발음하고 어떤 식으로 뉘앙스를 주는지 좀 잘 따라하는 편이라서 발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오,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이 나왔네요. 앞으로도 계속 아나운서를 준비하실 건가요? 궁금해요. 글쎄요. 저는 목표를 엄청 장기로 두는 편이 아니에요. 지금 아나운서 준비를 하는 건 재미있어서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재미가 없어지면 제가 갑자기 아나운서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정말. 그럼 저는 뭐 다른 길을 찾겠죠? 저는 그냥 주어진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내가 재밌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거고 순간순간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꼭 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맞는 무언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매 순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래도 아나운서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뭐 이것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둔 기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해볼 예정이고 그 뒤로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아주 많이 남았지만 비슷한 그 질문들이 남은 것 같아요. 뭐 고등학생 때부터 아나운서를 꿈꾸셨나요? 아까 다 녹아들게 얘기를 한 것 같고 학교 다니실 때 플래너 어떻게 짰는지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했었어요.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Q&A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비대면 쿠킹 클래스의 사회자를 맡았어요. 10월 9일 오후 4시에 시작하는 비대면 쿠킹 클래스고요. 줌으로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두부 스테이크를 만든대요. 근데 그 식재료 키트를 받아서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는 건 이미 마감이 됐고요. 그냥 집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쿠킹 클래스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비대면이니까. 그래서 네, 집에 있는 식재료로 두부 스테이크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지식인 인스타그램 여기 어딘가에 제가 아이디를 올려둘게요. 그래서 거기 접속하셔서 비대면 쿠킹 클래스 관련 피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피드를 보시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보신 다음에 제 얼굴도 볼 겸 두부 스테이크도 만들 겸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지가 너무 좋아서 저도 선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커뮤니티에도 한 번 더 올릴게요. 그럼 오늘 저의 별거 없는 Q&A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브이로그로 다시 돌아올게요.